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보수 노사님 모시고 저희가 어제 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우리 자문 온 거에 대해서 정보수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, 조금 다른 케이스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습니다. 요새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,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다양한 그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본 사례는 그 유학원에서 이제 발생한 내용입니다. 작년 12월 달에 입사해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인데, 그 유학원은 그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는데 지금 비수기라고 그럽니다. 이분은 이제 하루에 4시간 일하면서 한 500만 원 이상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 인력입니다. 그런데 비수기다 보니까 이 근로자한테 내보내기 위해서 지난 6월 2일 날 여기에 그 유학원의 사장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지금 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좀 다른 부서에 보내가지고 좀 업무가 힘들어질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유학원의 실장이, 최고 높은 사장 다음으로 높은 실장이 사직서를 주면서 사직서를 제출해라. 만약 사직서 제출 안 하면은 지금 현재보다 타 부서를 보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할 거다. 그렇게 지난 2주 동안에 그 8번을 사직서 작성을 강요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 참다 못한 이 근로자가 이 노무법인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상담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은 절대 이걸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.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고, 만약에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면 작성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. 그런데 이 근로자가 상담받고 가면서 이 회사한테 나름대로 이 회사한테 이제 이메일을 쓰면서 본 정봉수 노무사에 그 이메일도 같이, 그러니까 그 이메일 주소도 놓고,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자기는 사직 안 할 예정이다. 이렇게 해서 공식 또 메일을 또 보냈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이 유학원에서는 공익노무사가 첨부로 돼 있고 이렇게 한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카톡으로 네가 원하면 사직서 작성 안 해도 되고 앞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. 근데 이 근로자는 다시 본 노무법인에 찾아와가지고 이 사건을 맡기면서 분명히 회사가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부서로 보낼 예정이다. 그리고 계속 또 사실 이걸로 인해서 자기의 우울증도 생기고 굉장히 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회사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다. 그래서 좀 도와달라,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계속 근무도 하면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도 또 사직 강요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신청을 해야 된다. 만약에 원래 직장 내 괴롭힘 그거는 직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련자를 조사하고 또 처리하고 또 예방 조치를 하는데, 여기서는 사업주하고 또 사업주를 대리한 경영 실장이 이제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용노동부를 통해야 된다,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참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지만은 사직서 강요를 2주에 8번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근로기준법 76-2하고 3으로 이게 2019년도에 도입됐다가 어떤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좀 더 강화돼 가지고 2021년부터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되면 반드시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. 조치를 안 하면은 사업주가 강력하게 처벌받는 내용이 있고, 또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가 됩니다.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의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,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
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 그 유학원의 경우에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지속적으로 이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 근로자는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법에 호소하지 않으면은 그 부재가 되지 않고, 그리고 지금 회사가 그 이제 공고사직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괴롭힘 부재 신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사건은 뭐 괴롭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직서를 내라는 거는 퇴직을 강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부당 해고까지 해당할 수 있는 사건 같은데요. 예, 맞습니다. 근데 뭐 당장은 뭐이 부당 해고 후재 신청이라는 거는 해고 발생해야지 이제 되는데, 회사가 지금 이제 회사는 이제 그 퇴직 강요가 안 통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써먹으려고 하는데, 그래서 이 근로자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정신적이나 또 어떤 신체적이나 도저히 좀 어려워질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본 노무사를 찾아와서 직장 내 괴롭힘 부재 신청을 해야 되겠다,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맡기게 됐습니다. 네, 앞으로는 그러면 이 그 우리가 그 고용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해서 사업주가 더 이상 그런 어떤 사직서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? 예,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그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직장 내 부재 신청을 직장 내 그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직장 내 괴롭힘 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 법을 남용하는 것도 좀 보이지 않게 있지만은, 사실 이 사건 같은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